그럼 산 거 뭐야? 여의도에 좋은 기운을 담아. 설마 로또 산 거야?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역시 내내 스타일부터 남다르더니 로또를 항상 구입하는구나. 내 인생엔 로또밖에 답이 없다. 여의도에 왔고요. 지금 동주랑 같이 왔는데 우리 카페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나러 가면서 저랑 특별한 또 인연도 있는 분이라서 사실 오늘 촬영일이 금요일이잖아. 금요일날 오후장에 지금 장이 열려있는 2시에 내가 불렀지. 금요일이라 할 거 없을 것 같다고 불렀잖아요. 근데 어차피 진짜 할 게 없긴 해. 뭐 해봤자 내 동네밖에 더하냐? 그냥 나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여의도로 불렀습니다. 황소. 우리 시장에 언제 지금 황소가 없고 맨날 돈만 오고 있잖아 우리 시장은, 그지? 저기 황소 저기 밑에 저거 잘 안 보이네? 못 닦고요. 여기 금융투자협회 입구에 황소가 있네요. 이렇게 지수도 나오는구나. 주수도 나오고 이렇게. 근데 너무 카메라 커서 부담스러워. 뭐 사람들 의식하는 것 같아. 여기가 키움 본사네? 우리가 키움에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지 않냐? 지금도 키움의 신입사원 한 둘은 제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나. 열심히 VIP로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는 VIP가 지금 2명 와 있는데, 그치? 여기 찍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찍는 게 좀 어색한가? 맨날 우리 앉아서 찍다가 촬영 일자 기준 어제로 하한가 따라잡기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제 영상이 올라왔죠. 하면 안 되는 주식들. 네, 동주는 거기 하한가 따라잡기를 했답니다. 근데 표정이 밝네요. 어제 좀 금융치료 좀 받아서 제가 근데 그 날에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 컨텐츠 올리고 아니 바로 그날 저녁에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뜨끔했어. 네, 혹시나 이제 경험 없으신 초보자분들이 따라하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 그쵸.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사무실이 여러분 트레이딩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인들이 모여서 같이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궁금하죠? 저희 사무실은 오픈을 해드렸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저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가 굉장히 조용하네, 그지? 저희 회사랑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렇지? 좀 여의도와 성수의 약간 분위기 차이? 여긴 것 같은데? 문이가 열려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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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는 그냥 들어오고서 그냥 바로 그냥 들이대. 아니, 일단은 잠깐 앉기 전에 여기 지금 보니까 모니터가 지금 5개가 붙어 있는데? 이거 잠깐 찍어도 되죠? 예. 동주는 지금 하나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기 실제로 이제 켜져 있는 모습. 여기에서 이렇게 매매를 막 굉장히 이거 다 보긴 봅니까? 이거 못하는 사람일수록 네. 화면이 많은 것 같은데 동주 형처럼 좀 잘했으면 한 개로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워낙 실력이 없다 보니까 화면만 쓸데없이 많은. 근데 확실히 이거는 한번 저도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한 화면 2개 정도가 다 메신저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계좌가 또 이제 본인 계좌랑 법인 계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개로 같이 하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네. 속 타잖아. 또 매매하다 보면은 그럼요. 속 타니까 막 물 벌컥벌컥 마시거든. 바로 물 한 통 오늘 바로 다 마셨네. 이렇게 지금 완전 그 날 것 그대로의 트레이딩 하는 딱 사무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잠깐 괜찮을까요? 여기도 다 구조는 다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트레이더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와, 근데 뭔가 멋있다. 각도도 이렇게 딱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가 제 자리입니다. 자리가 굉장히 제일 지저분하네요. 그렇죠. 제일 지저분하죠.
아니 책으로 모니터를 가려놓으면 어떡해? 아 이거 할 때는 빼고 책을 거의 안 이거 모니터 안 보는 거기 건데? 책은 쓰고 위로 다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사무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한 4명? 4명? 3명이서 모여서 함께 매매도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 지금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어떤 분인지 좀 이따 한번 소개를 들어보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네이버 주석 스터디 카페에 현부터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이디는 RPISB로 활동을 하고 있고 카페 아이디는 예. RPISB. SB고 지금은 리버사이드 파트너스 주식회사라는 투자 1임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신봉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연이 원래 있잖아. 예전에 우리 유튜브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냐면은 저와 함께 이제 한국투자증권 공채 동기입니다. 나는 그때 까분다고 얼마 안 다니고 바로 퇴사하고 그리고 나서 과정들이 좀 궁금해. 회사를 꽤 오래 다니다가 퇴사를 했잖아. 전업투자를 하려고. 전업투자를 하기까지 그 과정과 그리고 전업투자를 하고 나서 혼자 고독하게 또 매매하는 시기가 있었어. 그리고 좀 보니까 투자 1임사의 회사를 설립을 하고 지금 다시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이 내가 봤을 때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우여곡절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 이야기를 공유를 해준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모든 직장인분들이 요즘에는 파이어족이라는 이제 말들이 많아졌고 이제 막 조기 은퇴, 빨리 목표 자금을 모아서 뭐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서 뭐 퇴사하는 그런 개념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아졌고 뭐 그 당시에도 아마 뭐 미국에서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2010년 초반 때 그때는 뭐 그런 단어 자체는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랑 비슷하게 빨리 돈 모아서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싶고 뭐 다 똑같은 거에 하나 있었고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었긴 했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뭐 요즘엔 시장이 막 이렇게 뭐 40년 만에 뭐 최악의 물가 상승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어렵지만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박스권의 장세였고 좋은 회사를 사갖고 갖고서 일정 기간 안에 수익을 내는 것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있는 또 주석 선생님이 먼저 나가셔서 워낙에 잘 자리 잡고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로도 그냥 이렇게 계속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온라인에도 워낙에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이렇게 뭐 주식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뭐 자리 잡는다기보다는 그냥 백수처럼 지내고 있었지. 그래도 뭐 팬티만 입고 약간 매매하는 로망이 나와서 해보면 사실 뭐 그게 별로 뭐 그런 거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약간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제 사실 결심하게 된 거지. 그게 좀 기억나. 회사 다닐 때 맨날 술 먹으면은 테이블 치면서 우리는 노예라고 막 우리는 노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소리쳤던 게 기억이 나거든. 아까 뭐 공채 때 만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인턴 때부터 이미 맞아. 한투에서 인턴 할 때 이미 알게 됐고 인턴에 뽑히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뭐 퇴사해야 된다고 너 영향 때문에 내가 더 빨리 퇴사한 것 같아. 입사도 안 했는데 뭐 퇴사해야 된다고 막 철없던 시절이지 뭐 지금보다 10년 전이니까. 생각해보면은 좀 웃겨. 아직 공채 합격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인턴 연수인가? 연수 끝나고 이제 뭐 디프리 자리 같은 데 가서 이제 근데 그런 자리에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입사를 안 했는데 퇴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구독자분들 중에 그때 그 멤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동그랗게 앉아서 뭐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맞아. 그 중에 주덕님하고 저만 이제 최종 입사가 참 돼가고 웃기지. 그 둘이서 퇴사를 한다고 소리치고 둘만 입사했어. 어떻게 보면 인사부를 잘 속였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는 퇴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퇴사하면 그냥 시간도 많고 돈도 이렇게 내가 잘 벌고 재밌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게 된 거지. 또 리버사이드에 폭주기관차 하라고 들었는데 경주 보고 영감을 많이 받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큰일 날 친구일세? 혹시 어제 핫다 했습니까? 어제 베트남 개발 제가 하한가에 걸어놨는데 그게 이제 마침 또 체결이 안 되니까 날아가더라고요. 아, 네. 역시 걸었구나. 역시 야수. 바로 이제 동종한테 배운 게 있으니 그런 건 바로바로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한가는 시장가로 긁어야지. 역시 어제 여기서 또 한 수 배우네요. 그러네요. 하한가는 시장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 원래 회사는 전쟁터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지옥이다. 밖은 더 지옥이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거는 다 같은 마음. 솔직히 그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실행에 옮겼잖아. 거의 한 대리 지나고 나서 옮겼나? 거의 회사를 그래도 대리 3년 차? 거의 6년 차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다니고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나서 날 것 그대로의 전업 투자를 시작한 거 아니야? 그때는 어땠어? 집에서 있는 게 처음에는 편하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의 눈 약간 그런 그치. 것도 있고 약간 외모나 이런 거 관리할 필요도 없고 뭐 집에만 있을 시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얻었는데 거의 한 평짜리 창문도 없는 사무실이었는데 혼자 전업하는 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구나를 그때 느낀 게 여기 있는 이 노트북 하나 피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무렵이 2018년도 9월 추석 끝나고였는데 물론 지금에 비하면 약과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여갖고 처음으로 이제 무역 전쟁을 세게 이제 붙기 시작했던 그 초입이어갖고 기업으로는 코스피가 거의 1,800까지 확 맞아. 빠졌었기 때문에 그 퇴직금이나 받고 원래 이제 주식하던 작업들도 트레이딩은 일단은 손절하고 멈췄고 나 같은 경우는 좀 롱런하게 좀 가져가는 종목들이 원래 좀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때 그게 확 빠지면서 와 정신적으로 좀 멘탈이 좀 많이 나갔었지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그 종목도 회복됐고 결국엔 수익 봐서 나왔지만 그때는 정말 이제 월급적인 캐시플로우가 전혀 없고 그때 자유의 무게를 느꼈지. 프리덤 이즈 나 프리라고 이게 자유가 진짜 처음에는 홀가분하고 좋았는데 이 무게 책임이 쉽지 않구나.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어려운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 두려움 이게 확 밀려왔었지. 그때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서 한 방 맞는 거는 그렇게까지 타격감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크고 작은 하락은 있었거든. 그치. 근데 사실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비교적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데 멘탈적으로도. 그치. 그런데 전업 투자자로서 그냥 완전 전쟁터에 검 하나 들고 이제 맨몸으로 나가서 이제 휘두르는 건데 그 검이 땡강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큰 회사에 그 있을 때와 내가 혼자 나와서 했을 때 같은 시장의 하락기를 맞이했을 때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른 거잖아. 완전히 다르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적은 없으니까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잠도 안 오고 증권사 있을 때도 시장 무너지고 우리 처음 입사했을 때도 피그스 위기 막 이런 남유럽과 위기라든가 뭐 미국 신용등 강등부터 시작해서 브렉시트부터 온갖 것들이 사실 있었거든. 그때도 쉽지 않았거든. 항상 우리 입사할 때도 불황이었고 맨날 뭐 금융기 위기라고 막 난리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급여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롱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밸류가 더 어떻게 보면 싸진 거니까 그치. 뭐 생활비 좀 아껴서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더 사도 이 마진은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투사로서 혼자 이제 지내는데 더 이상 들어올 캐시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그게 상당히 진짜 엄청 무섭고 왜냐면 2018년 5월에 퇴사해서 6월 1일부터 이제 백수가 됐는데 2018년 9월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위기를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위기를 딱 겪다 보니까 일단 뇌가 탁 멈추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어떻게 극복을 했어? 뭐 산책을 해라, 좋은 음악을 들어라, 명상을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사자가 되면 그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일단 지금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준 거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났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잘 될 거야 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사실 들어오지 않지. 시간이 약인 것 같고 대신에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 봤지? 뭐 못 본 거 있나? 이게 얼마나 할까? 그걸 봐서 이거가 잘 됐냐 잘못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로 시간을 버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물가가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뭐 국내 PF 문제 터진다, 뭐 일본도 엔화 때문에 망가진다, 영국 나가게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설치해도 우리가 뭐 정치 이반자거나 재정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걸 공부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약간 자위를 한다. 시간을 벌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회복이 되고 코로나 때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나는 지구인을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 극복할 거다. 과거에 여러 가지 위기들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해 왔는데 지금 약간 또 이제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무서운 건 40년 만에 이런 물가 상승이라고 하니 40년이면 웬만한 사람이 증권사에 들어가도 명예퇴직할 때까지 40년을 못 다니는데 이 필드에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지금 다 같이 경험하고 있고 데이터 긁고 와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고 틀리는 거는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거예요. 이례적인 정말 상황이긴 하지. 근데 막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40년 전에도 스태그가 왔지만 근데 그때는 또 지금과 같이 빚이 없었거든. 그치. 그지? 근데 그때는 또 지금같이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달라서 과거랑 비교해서 이대로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 그냥 사람이 그냥 불안하니까 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요즘 마약
문제도 많이 사회에 이슈가 되지만 약간 머리에 뽕 맞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냥 아, 과거 이랬으니까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일 뿐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공포는 항상 있는 거지 사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과정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그냥 거네. 사실은 뭐 이렇게 주덕 선생님만큼 성과가 좋진 않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됐다. 어. 그 정도 수준이지 막 월천도사, 월 1억 도사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은 그때 매매 스타일이 뭐였어? 직장 다닐 때는 사실 고객들 거는 뭐 트레이딩을 워낙 좋아하는 고객들도 많았고 증권사 구조상 요즘에는 뭐 자산관리화로 많이 넘어갔지만 그 당시만 해도 브로커리지 영업이 워낙에 강세였기 때문에 흔히 여기서 뺑뺑이 영업 대신에 고객 손실 보는 건 너무 약간 고객도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트레이딩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 돈은 거의 다 홀딩이었고 퇴사하고 나서는 일단 캐시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지션은 거의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매매로 트레이딩을 하고. 그거는 뭐 다 구독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3월선하고 3일선도 사실은 요즘에야 어쩔 수 없이 막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약간 3월선 양봉 2개 뜨고 다음번에 눌리는 거 한번 잡아보자. 보수적으로. 요즘엔 또 시장이 워낙 이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보수적인 것보다 더 밀리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았는데 또 장이 좋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전혀 체결이 안 되고 맞아. 한 두세 호가 위에서 탁 치고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지. 못 먹은 것도 스트레스, 잃어도 스트레스, 벌어도 스트레스, 팔고 더 올라오면 더 스트레스 연속이지. 트레이딩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네. 매매 스타일도 그러면은 약간 눌림목, 강했던 종목에 눌렸을 때 이제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또 전업 생활이 유지가 되던 거네. 근데 그렇게 자유를 잠깐 즐기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사무실과 회사를 차렸잖아. 여기에 특별한 좀 이유가 있나? 여기에 또 마음 맞는 좋은 파트너들, 동료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일단 중요한 거고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혼자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그리고 뭐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금전적인 게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직급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명예는 올라가는데 전업자자 입장에서는 리버모 형님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막 요트 타고 월가로 출퇴근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냥 뭐 돈 많은 동네 아저씨거나 저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자유로운가 보네, 프리랜서인가 보네 이런 것들이 있고 주동님도 그렇지만 대학교 때 그런 주식하는 단체 활동들을 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VIP 지금 자산운용 같이 대학생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자산운용이나 1임사랑 자문사를 만들어서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또 동경해왔던 모습도 어느 정도는 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자문사, 일임사, 자산 운용 쪽으로 더 키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매출이 2천원씩 나오는 아주 잘 나가는 알짜회사였어. 그러니까 아들 새끼 여기 포지션이 보이는데? 아 그거를 회사 자금으로 해서. 야 이거 사나이의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정찰용이에요, 정찰용. 주말이니까 구경 좀 하자 다음 주에. 역시 빨리빨리 매매로 하고 있고 차트를 분봉을 이렇게 많이 한 거구나. 1분봉, 15분봉, 2분봉. 2분봉은 왜 보는 거야? 2분봉? 매도하려고 보는데 사실 잘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중간에 체결 많이 되는 거 네, 크게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근데 딱 보고 있는 종목이 공구음원, 아이고 아까 동주 형이 한번 언급해서 양지사. 어저께 유튜브 못 봤어. 어제 올라온 유튜브 봤어 못 봤어요? 어제 마침 딱 안 봤는데 세 번째 상승 파동이라서 위험하긴 한데 워낙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찰도 소액만 구경만 하려고 잠깐 종배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주덕 우리 유튜브 본지 되게 오래됐잖아. 아 그럼요. 그죠? 초기 구독자죠. 지금 이렇게 쭉 트레이딩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땠어요? 지금까지 쭉 하면서 가장 뭐 힘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깡통 찼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긴 한데 깡통 언제 쳤어요? 그게 한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못 모르고 대략적으로 막 타점 같은 거 배우면 이거 기법에 받는 거다. 미수 몰빵을 치죠. 그 당시에는 워낙 금액도 이제 작았고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당겨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으니까 딱 동주의 네, 마음이 그게 너무 큰 패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한 방은 없고 꾸준히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을 하는가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냥 어렸을 때는 무조건 빨리빨리 돈 많이 벌어서 그냥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를 풀로 당겨서 레버리지를 또 당기다 보면 심리적으로 무너지잖아요. 한번 예상과 다르게 갔을 때 그때 한번 크게 되었던 게 오히려 지금은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자.
그래서 지금은 미수는 일체 쓰지 않고 지금 들고 있는 현금 내에서도 또 워낙 지금은 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비중도 많이 줄여서 원래 매수하던 거의 절반 정도밖에 매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 혹시 그렇게 레버리지 많이 써서 깡통 찼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너무 이제 절망스러웠던 게 내가 하는 기법이 모든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걸 부정당한 기분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가진 것들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이제 어떻게 일어서야 되나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뭐 사실 무너질 거면 주식을 시작하면도 안 됐고 당시에 그래서 약간 자비를 많이 하면서 다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돈을 모으면서 한방을 노릴 생각 안 하고 그냥 조금씩 계속 수익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아가자. 성공과 실패도 습관이 되잖아요. 성공하는 기업을 쌓아나가면 이 성공도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차분하자. 너무 힘들어가지 말고 하던 대로 없으면 하지 말고. 저거를 매일 아침에 3-4개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없어도 막 손가락이 나가니까. 그지. 그래서 정말 지금 그렇게 힘든 분들에게 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만약 한마디 해주신다면? 결국에 시장에서 항상 위기의 순간은 찾아왔고 그 순간이 끝나더라도 매일매일이 위기의 순간, 우여곡절의 순간이기에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자기가 하던 것을 계속 잘하는 근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종목 보니까 차분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던데. 아 이거는 말이랑 손가락 나가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 이거는 진짜 이제 워낙 시장에 종목도 없고 강한 애들이다 보니까 여기 바로 없으면 하지 말고인데. 말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구경용으로 아, 구경용으로 그래서 아. 금액도 보면 거의 크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그냥 잠깐의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오면 그것만 먹고 나올 생각으로 살짝 들어간 건데 이것까지 다 찍힐 줄은 사실 몰랐네요. 제가 좀 예리했죠. 네, 아유. 회사와 전업 투자와 투자 1인사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상장 폐지를 맞을 뻔한 적도 있고 조폭들이랑 같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는 좀 쏙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얘기 잠깐 간결하게 요약이 가능할까?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건 관계자들도 얘기는 다 하지 있기 말고. 때문에 어떤 업체가 있었는데 어. 이 2018년도 그 무렵부터 2019년도까지 뭐 KCI 뭐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제조업체가 어떤 제3자로부터 CB를 3자 배정을 받아서 그 돈으로 어떤 바이오를 한다는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거 뭐 강남 치료한다 뭐 한다는 거 인수해서 이제 얘네들은 바이오 회사다 해서 밸류업을 해서 뭐 5배 10배씩 땡기는 약간 시장이 벌써부터 막 냄새가 나는데 이제. 그 작전에 나온 거랑 비슷한 거지. 어. 건설사 회장 그 사장이 동기동창이 하는 뭐 수질 생명공학인가 그거 인수해서 TU는 그래서 그런 컨셉이랑 똑같은 회사였고 실제로 그래서 들어갔고 나는 조금 더 빨리 손치매를 해서 400% 가까이. 근데 그때 들어간 자금은 사실 2,500, 3,000이 안 됐기 때문에 크지 않았는데 지금이야 뭐 감자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이제 가격이 완전 바뀌었지만 그때 기준으로 10,000원에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7,770원이니까 갔다가 쭉 빠지는데 하한가를 빵빵 맞더라고. 근데 나는 어차피 너무나 하단에 잡아서 아직도 이익이었기 때문에 개미털기다 이거. 그게 수익률이 몇 %까지 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어? 거의 4배? 400%? 400%? 400%를 받는데 안 판 거야? 왜냐면 그때가 퇴사하고 야 이거 퇴직금을 또 시장 챙겨주나 보다 나한테. 아니 그러면은 3천만 원 투자했으면 거의 1억이잖아. 어. 1억이 됐는데 그게 좀 2억이 되길 바라면서 안 판 거야. 만원 간다. 왜냐면 사실 그때 이 단일 종목만 보면은 어. 지금 보면은 당연히 팔았어야 되는 거지만 워낙에 그런 비슷한 로직으로 막 5배 10배 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작전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알고 인지를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한 거네. 인지는 어떻게 했냐면 PBR이 그때 당시 너무 낮았고 이미 조금 적자는 나기 시작했어. 근데 그 무렵 전에 갑자기 3자 배정을 먼저 했고 뭐 할지는 발표가 안 났어. 액면분할인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사장이 갑자기 바뀌고 그때 그 무렵에 했던 애들은 얘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지. 먼저 해먹고 있는 애들이 있었고 이거 한 3천만 원 정도면은 내가 몇 억을 여기다 쏟는 건 아니니까 비중에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탁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는 400%까지 갔다가 어떻게 된 거야? 400% 가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한가를 2번인가 3번을 딱딱딱 쳤어. 어. 근데도 아직도 조금 플러스였거든. 근데 그 최근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안 움직여. 호가가. 아 정지됐어? 공시가 떴어. 어. 풍문에 의해서 대주주가 횡령을 한 혐의가 있어서 일단 거래 정지를 시킨다. 횡령 거래정지 제일 무서운 건데 그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됐고 아저씨들을 필두로 네이버 밴드에 주주 연대가 생기고 주주 연대. 400명 500명 모이시고 처음에 울고 불고 소액주주 피해자 뭐 네. 연대 모임. 또 내가 또 증권사 출신이라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회사를 상장시킨 게 우리가 다녔던 전 직장이더라고. 아, 괜히 또 오해도 받고 너도 가담자 아니냐 뭐 막. 너 한패 아니냐? 진짜로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 엑스맨 취급받는 거 아니야? 뭐 일부러 온 거 아니냐 뭐 난리 나고 막 내 개인 정보 신상도 막 털어갖고 막 네이버 밴드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무섭더라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막 법적 공방까지 가고 회사 관계자 만나고 그 사이에 엄청- 또 대주주도 두세 번 바뀌고 아이고 주주총도 아주 지방에 있어갖고 거기도 몇 번 가고 그러면서 주주연대 아저씨들 분들이랑 좀 친해진 분들이랑 차 타고 같이 내려가고 가니까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덩치가 좋으신 분들이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그런 주총 분들이 때 그런 거지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표를 던질까봐 위에는 안 가하지 않지만 그 분위기가 자체가 뭔가 아. 잘못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돈이 물려있는 나를 포함해서 아저씨들 다 돈이 물려있기 때문에 조폭이고 뭐고 그게 아무 그게 없지 그냥 뭐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아. 분위기였고 막 트럭 기사분들은 트럭으로 가서 회사 정문 막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2년 정도 돼서 결국 살아났지. 거래정지 풀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남기고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참 보면은 뭐가 씌인 거지 이게 주식 종목하고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 추가 매수했어? 추가 매수를 원래는 원금은 2천에서 3천인데 여기 야수가 있었네. 그리고 또 아시는 분 통해서 저가로 또 장에서 주식 샀었어. 아 진짜? 계속 보니까 이 회사 살아날 게 뭐니 보여. 그리고 정말로 살리려는 사람들도 왔었고 주주간담회라고 하겠지. 그런 간담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 살아난다. 또 거래정지 오래 했다가 최근에 신라젠 같은 거지. 그치 빵빵 풀린 떠야 거. 되는데 뜨질 않더라고. 아. 장에서도 사고 거래 정지 풀린 다음에도 계속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이 참 그런 게 손실도 손실이지만 시간을 좀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 시간 이상의 것을 값어치를 내가 좀 뽑고 나오고 싶은 생각? 육체적인 그런 피해 보상을 그치. 보상을 바래서 내가 그리고 여기서 더 먹고 나와야겠다. 지방도 갔다 오고 그동안 투자했던 회사 중에 탐방을 제일 많이 가는 회사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포르쉐 한 대 날리고 나온 느낌이지. 포르쉐를 날렸다고? 포르쉐 뭐 가격대가 차이가 있겠지만 저렴한 모델로 하나 날리고 나온 느낌이지. 그렇게 오랜 2년이 끝에가 되게 어쨌든 큰 손실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발판으로 투자 전략이나 약간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단일 종목 손실 중에 투자한 이유로 제일 크게 손절을 한 건데 하나도 아쉽진 않다. 물론 그 돈 있으면은 지금 뭐 더 투자하거나 뭐 다른 거 사고 안 아쉽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게 막 가슴이 아프거나 전업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막 공황장애 오거나 그러진 않은 게 워낙에 내 욕심 때문에 그르쳤다는 거를 2, 3년간의 과정 동안 내가 느꼈고 그러지 않았으면 아직도 갖고 있었겠지. 근데 결국엔 그 회사 지금 감자 해갖고 또 난리치고 막 2배, 3배 갔는데 아 갔어 또? 근데 갖고 있어서 감자를 90% 맞았기 때문에 내 돈은 아예 그냥 그마저도 다 휴지가 됐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거랑 워낙 다르게 했고 애증의 관계가 되면서 광기였던 거지. 그리고 주주연대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나 혼자 그냥 털고 나오기가 좀 약간 미안해지는? 그 사람들 뒤로 다 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약간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 나의 엄청난 패착인 거지. 나의 욕심, 탐욕 때문에 그르친 거지. 투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여곡절이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거든. 나도 예전에 산다 하다 뭐 안 해본 거 다 없고 대학교 그치? 다닐 때도 도서관에서 매매하다가 하루에 막 등록금 날리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대학교를 다녀야 되나? 지금 10분 만에 등록금 날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현타 막 세게 오고 막 그랬거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내공도 단단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나만의 확실하게 투자 철학들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투자 일임사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지? 리버사이드 파트너스라고 우리가 한강하고 색강 근처에 있으니까 강변이지. 강 옆에 있는 회사인 거지. 리버사이드 파트너스. 이거 바로 금투협이나 그 뭐지? 어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제도권 기관 투자자 조회하면 우리 회사 나와. 아 바로 나오고. 우리 회사 그런 이상한 회사 아니야. 그치. 아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듣고 들으면은 저거 작전하는 데인가? 그러니까 또 아이가 또 주덕이 또 사기꾼 친구 데리고 왔네. 나보다는 또 걱정하실까봐 이상한 친구 거리 두세요 하실까봐. 네. 그런 친구 아니고. 그동안 IR을 다니면서 받았던 IR 북들 진짜 많이 다닌 게 딱 티가 나네. 여기 꽉 찼는데? 여기까지 다 이만큼 회사 IR, 회사 기업 탐방 이런 거를 확실하게 많이 다니고 있는 게 다 이렇게 엄청 쌓였네요.
많은 우여곡절을 걷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나 단단한 내공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좀 투자 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좀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이 되어봤으니까. 그리고 원래 솔직히 그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내가 예전에 그치, 봤을 때도 전혀 그렇지 않죠. 기억에 남는 투자 스타일은 거의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그치. 최대한 모아가는 전략? 어. 그런 거를 많이 썼던 거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리버사이드 파트너스의 어떻게 보면 운영 철학을 한번 대표로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일단은 할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주식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IPO라는 개념, 공모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기관 투자자한테 거의 70%에서 80%를 배정해주고 100주를 상장한다면 80주, 70주는 기관 투자자 주고 20주를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나눠서 청약을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 됐으니까 고객분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면 이 기관 영역으로 IPO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우리는 생겼기 때문에, 올해도 1월부터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공모가가 밴드가 뭐 10,000원에서 8,000원 이런 밴드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모가가 상단이나 상단 초과를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65%가 넘더라고. 이런 시장에서도 뭐 마켓컬리도 상장 철회했다, 골프점 커머스도 요즘에 상장 철회했다, 뭐 라이언 관련된 것도 뭐 상장 한 해 만에 시끄럽지만 여전히 IPO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IPO들이 생기고 있고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파트너분들도 다 있지만 투자 개념들이 다 약간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거든. 트레이딩을 주력으로 하는 파트너도 있고, 분기 단위 실적이라든가 일정 플레이를 하는 또 플레이어도 있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최근에 채권 수익률을 역수로 환산해서 PER 개념으로 한번 해보니까 옛날에 미국 기준금리가 0%에서 0.25%, 그러니까 0.25%일 때 PER로 환산하면은 채권 PER이 400배더라고. 그럼 그때 당시에 뭐 테슬라니 아마존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PER이 100배, 200배가 가도 채권보다 반토막으로 산 거니까 PDR이라는 개념도 옛날에 드림 레이쇼라는 것도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땡길 수 있는 개념이 됐는데, 지금이 금리가 올해 말 기준 4.75까지 올린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걸 역으로 환산하면은 채권 PER이 이제 20배 수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그거 이상인 종목들은 당연히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거보다 훨씬 낮아야 시장에서 매력도가 있을 것 같은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단순히 아직 나오지 않은 성장을 빌미로 주가를 올리는 시장은 당분간은 다시 금리가 하락돼서 채권이 비싸지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좀 좋아하는 밸류를 단단히 하는 업체들, 거기에 플러스 실적 성장과 향후 미래 추진 사업이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발굴하고 탐방가고 IR을 계속하면서 분기 단위로 실적 체크하면서 간다면은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플러스 성장이 가미돼 있는 성장 가치주들을 좀 보면은 수익이 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죠. 이해한 걸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확실하게 실적이 분기별로나 이렇게 그치. 좀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야 된다. 말만 하는 게 아니지. 바이오 회사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뭐 맨날 다 임상 타임플랜이 다 있고 하는데 그게 일정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성장이 아니게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흔히 알고 있는 성장주에서 대표적으로 뭐 메타버스, 지금 뭐 UAM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들이 많잖아. 뭐 우주 산업도 있고. 근데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만성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성장의 수혜를 보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시장이 단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밸류도 이 정도 밸류면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밸류 플러스 이제 또 금리 인상기니까 부채가 적고 현금이 많은 회사면 더 좋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기업 탐방을 가고 IR이나 각각 여러 가지 담당자들 그런 것들을 미팅도 하면서 이제 분기 단위 실적 뭐 어떤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공시라든가 기사 떴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일일이 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아예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담당자분들도 이제 대체적으로 얼굴도 알고 명함도 다 교환하고 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오늘 이 기사가 나왔던데 지난번에 IR 했을 때 얘기랑 다른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코멘트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오답의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운영하는 그 방법은 정말 회사의 가능성, 성장성을 보고 정석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뭐 이런 회사 사나 뭐 이렇게 좀 재미가 없나, 이 회사 움직이는 거 맞아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비율도 있지 않나? 트레이딩 비율과 뭐 이런 것도 있거나 아니면 다 거기에 가거나. 사실 고객 자산이라면은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그런 비중을 많이 가져가되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뭐 20%에서 25%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기관 고유 자금, 우리 회사 자본금이 있으니까 그 회사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반 이상은 그런 실적 베이스로 가져가고 나머지 반들은 현금 갖고 있다가 자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트레이딩도 하고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가장 중심으로 매매하는 거는 역시나 실적. 실적과 이제 성장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걸로 투자를 하고 있다. 대신에 거기서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거래를 하고 숫자들이 유의미한 실적들이 나와서 지금 분기 이 정도인데 다음 분기 내년 이맘때쯤에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도움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아까 포르쉐 날린 거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탐방을 가보면 여기 피터 린치 책이 이제 여기 없나? 메달리온은 있는데? 피터 린치 책 집에 있구나. 월가 영웅에도 나온 거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대충 느낌이라는 게 이거지. 아, 이 회사 분들은 경영진은 사기꾼인 것 같다. 이분들은 정말 진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이네. 그분들이 사실 주가를 부양할 수는 없거든. 그분들은 실적을 잘 내줘서 EPS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주가는 따라 올라갈 테니까. 포르쉐 날리긴 했지만 그거가 좋은 경험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나 나름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진실성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는 거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뭐 투자 일임사가 사실 일임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펀드 매니저 같은 뭐 같은 개념인 그러니까 어떻게 거잖아. 보면 운용사와 일임사가 있다고 봤을 때 운용사 개념은 운용사의 계좌, 신탁 계좌로 돈을 다 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좌라면은 일임사 같은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우리 회사가 1대1로 계약을 해서 고객의 계좌를 우리가 대신 운영을 해주는 개념인 거지. 아 그렇구나.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해도 되는 거야? 뭐 정보 여기 아래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제 지금 시장이 뭐 쉽진 않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나도 실적 베이스 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주덕 스터디 그 네이버 카페에 간간히 또 매매일지를 올려주고 있잖아. 근데 뭐 요즘에 뭐 거의 뭐 밥값 수준 매매 뭐 이런 거라서 왜냐면 주력 매매 포지션은 이제 중장기 투자를 보통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좀 트레이딩만 하면서 또 회사 또 고정비도 내야 되니까 우리도. 이것도 임대료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카페에서 이제 좀 알아보실 수도 그래도 있고. 몇 분이 또 그래도 막 이렇게 항상 격려에 댓글 달아주셔서 원래 예전에는 댓글 아무도 안 달아줬는데 요즘에 좀 수고하셨다 뭐 해서 그렇지.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지금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국면을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럴 때일수록 이 판 영원히 떠날 거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하자.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싫어지고 있어. 아니 웃기잖아 이거 뭔가 민망해서 그렇지 난.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우리는 촬영도 끝났고 해서 다 같이 저녁 먹으러 지금 나왔습니다. 또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부메랑 짠. 부메랑 짠. 하나 둘 셋 짠.